오시라고 고생하셨죠? 제가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 지금 이제 만 28년째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저도 딸 둘 키우 아빠고 요만한 시기부터 캠프 보냈다가 유학 갔다가 지금 큰애는 뉴욕에서 일하고 있고 나는 대학교 4학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만 항상 지금 드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 드냐면 하나는 이번엔 또 어떤 친구들이 올까라는 설렘과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책임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아침부터 토요일 아침에 몇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너희들 다 레벨 패스 있던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줄 거야. 그러면 잘 듣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잘 읽어보고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 샤이니의 키도 선생님 2번 데려갔다 왔고 그 다음에 IMF에 가 있는 나젠도 선생님 데려갔다 왔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샤니도 데려갔고 다들 딱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고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건데 첫 번째 하나는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내 발음이 잘 못 들리니까 내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집에 와서 이불킥하지 말고 꼭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 전에 또 하나는 자기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가족 이런 것도 좋지만 친구 몇 명, 뭐 이메일 주소, 인스타그램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가서 자기가 꼭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 뭐 단어 100개를 새로운 단어 100개는 무조건 알겠다. 라든지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꼭 얘기했고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걱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갔다 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중간에 자기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잘 체크해서 케어해서 안전하게 공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당부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문종선 실장이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오늘 진짜 너무 이렇게 시간 딱 잘 맞춰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아이다우하고 이렇게 저희가 제일 앞타임에 하는 저희가 오늘 세 타임으로 지금 국가별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일 앞타임이 제일 잘 오세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그 제가 보내드린 자료집 다 보셨죠? 네,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편하게 들어. 괜찮아요. 중간에 혹시 뭐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녀오시면 되십니다. 자, 뭔가 눈 마주칠 필요 없으시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자료집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자료집 저는 2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혹시 있나요? 없나요? 불안합니다. 자, 한 번은 읽어봤습니다. 제 양심상 오기 전에 한 번은 읽어봤습니다. 탑건이, 준학이, 또 상욱이, 남학생들, 여학생들 뭔가요? 전멸인가요? 지금 오늘 처음 받았나요? 자료집 그게 뭔가요? 이런 상황인가요? 곤란한데 이거. 이거 곤란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피해가실 수 있을 줄 아셨죠? 자, 혹시 부모님들 2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안 계신가요? 우리 탑건이 어머니 한 번은 그래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채원이 어머니도 그리고 저기 동기 어머니도 읽어보셨고요. 손을 안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냥 부끄러우신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별로 걱정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으셔서 또는 저희들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으셔서 별로 걱정 안 해. 뭐잘 갔다 오겠지 뭐. 비행기 뜨고 내리고 돌아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막 걱정이 돼서 하루하루가 줄어들 때마다 내가 괜히 우리 애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우리 아이 겨울방학에 쉬어야 되는데 막 저만 미국 땅 보내가지고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아마 출국 1월 달이 되면 지금은 아직 현실적으로 좀 덜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1월 돼서 출국일이 다가오면 시계 한번 보고 달력 한번 보고 지금 취소한다 그러면 환불이 얼마나 되나? 어떡하지 비행기 환불 되나? 이런 거 고민이 되시면서 아마 출국 전날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저는 겨울방학에 정말 남아서 열심히 공부를 한국에서 친구들과 하고 싶었는데 등 떠밀려 가는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정말 저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모여서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가가지고 뭐 영어 왜 배우라고 이런 친구 없나요? 다 지금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캠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저희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목적이 혹시 저는 뭔가를 적어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저기 누구야? 수빈이 목적 읽어봐 주세요. 자신 있게.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적었어요? 능숙한 영어 사용. 그리고 또 뭐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혹시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능숙한 영어 대화, 능숙한 영어 실력, 꿈을 위한 영어 실력, 다른 나라에 대한 예절 문화 배우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 수빈이 훌륭합니다. 최고야, 최고. 또 혹시 저는 적어왔습니다. 자신 있게 없나요? 뭐 읽기 제가 지금 다 보입니다. 몇만 안 돼서 읽기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죠? 없네요. 자, 알겠습니다. 수빈이 너무 잘했고요.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뭐 안 적어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출국 1월 8일입니다. 1월 8일까지 뭐 한 적어도 2주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적어오면 되는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아까 저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 뭐 미국 친구들 인스타그램 주소 5개 알아오기, 내지는 새로운 표현 5개 내가 적어가서 현지 가서 직접 현지인들하고 써보기, 또는 모르는 단어 아까 100개 말씀드렸는데 100개만까지 외우면 너무 훌륭한 거고요. 10개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 배워와도 돼요.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이 겨울에 지금 이 나라도 어렵고 환율도 막 1,500원 간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미국까지 너희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런 목적이다라고 혹시 공유를 해주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우리 수빈이 어머니 그거 적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화살을 돌려드려서 죄송한데 읽어봐 주세요.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양한 문화체험. 네. 친숙함. 스스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분들께는 또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 시키면 어떡하지? 하고 계실까봐. 네. 부모님들은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실 거예요. 영어는 당연한 거고. 혹시 제가 좀 질문을 순화시켜서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을 한 달 이상 이렇게 길게 떨어뜨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욱이 혹시 언제 캠프로 다른 캠프에서 또 혹시 다른 분들은 예, 우리 동교 어머니 네 캠프 그때 뭐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걱정되시고 지금 아마 제일 걱정이 그것일 거예요. 홈스테이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홈스테이 때문에 걱정 때문에 특히 우리 여학생들 분들 제 상담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아빠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빠도 미국은 대가족인 가족도 되게 많으세요. 한 10명 있는 집도 있으세요. 가족이. 그럼 뭐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들은 어디 나가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신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근 30년 가까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걱정을 조금만 내려두시면 저희가 정말 잘 될 수 있게 진행을 도와드릴 거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꼭 같이 이런 목적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다. 가서 이런 것들을 꼭 배워왔으면 좋겠다. 혹은 즐겁게 경험하고 와라. 너무 너 그냥 가서 놀다 와라고만 안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 가서 막 첫날 피곤하니까 엎드려 자요. 진짜 적응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일어나야지. 그러면 저 엄마 가서 놀다 오라 그랬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않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목적을 좀 잘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꼭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오늘 그 OT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발과 도착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는 한 가지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도착일이 지금 2월 6일 금요일로 적혀 있는데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아이다호 팀이 그렇습니다. 네, 아이다호 팀하고 아이비 투어 팀은 2월 6일 목요일에 한국에 도착하는 거고요. 출발은 1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5시 5분입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을 이용 예정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로 꼭 와주시면 되시고요. 오늘같이 늦지 않게만 잘 와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도착은 2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역시나 인천공항 제2터미널 1층으로 와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좌석 배정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지금 해놔서 뭐 어떤 분들은 복도를 선호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비상구 옆에 앉으시고 싶으시고 뭐 그런 다양한 선호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다행히 지금 뭐 같이 가는 친구들 중에 뭐 친구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꼭 붙여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으신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특히나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성년자들이 앉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우시고요. 복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최대한 배려는 해드릴 수 있지만 항공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서 배정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는 자 도착하고 출발은 미팅 시간을 꼭 잘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도착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단체 수속을 마친 후에 한 1시간 6시 반에서 그 정도가 되면은 입장을 할 겁니다. 입장을 할 거라서 우리 부모님들 혹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 내려가셔야 하시면 시간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맞춰드릴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하고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드릴 거기 때문에 사진 꼭 찍고선 가주시면 되시고 도착할 때는 저희가 도착 시간에 맞춰서 계속 지금도 문자로 공지 다 받고 계시죠. 그래서 캠프 시작되면은 제가 때때마다 시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확인해 주시고 혹시 제가 이제 여러 나가다가 오타나 오후 정보가 나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정 안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은 3시 30분쯤 도착하는데 짐 잡고 나오는데 한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걸리세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계산하시고 와주셔도 되시고 그거는 그때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출발 도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페이지 보시면 뭐 이쪽에서 학부모 해가지고 동고뱅이세 있고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가면 잘 해결이 된다라는 걸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해둔 거고요. 바로 그 옆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제일 윗줄에 두꺼운 글씨로 밑줄되어 있는 거에 채워놔. 뭐라고 되어 있지? 한번 읽어봐 줄래? 이 밑줄 친 부분만.
듣고 여기. 그렇죠.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출국.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 아윤아, 그 밑에 밑줄 붙인 부분만 읽어봐줄래?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유세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집중. 자, 점점 몸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어깨를 풀고.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캠프에 참가하는 동안 견딜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요만한 거라도 다 우리 같이 가실 박윤리 선생님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학생들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상호가 그 캠프 가서 혹시 처음에 화장실 잘 안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러진 않았어? 복을 받은 겁니다. 네. 어떤 친구 동규는 어땠어? 동규 캠프 가서 처음에 막 물갈이 하거나 화장실 안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 아, 여기도 복 받았네요. 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낯선 곳에 가서 낯선 물을 마시고 이게 화장실 이용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갑자기 잘 가던 화장실이 안 가집니다. 근데 부끄럽잖아요. 선생님 저 근데 똥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습니다. 그러면 배가 남산만큼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참지 않고 선생님께 바로 얘기하면 또 호스트 가족분들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캠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의 99%는 캠프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임의로 판단하고 뭐 이건 뭐 얘기해갖고 뭐 되겠어? 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데려갔던 준호라는 친구인데 농구를 하다가 손이 삐었대요. 인대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부었는데 이게 살이 쪄서 부은 건지 그냥 부은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좀 등치가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 한국에 와서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참고 했대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했냐? 아이 남자가 그 뭐 좀 삐었다고 농구를 못 합니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뭐든지 어떤 것들 조그만 거라도 다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명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탑건이가 마지막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홈스테이 갈 건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홈스테이 분들이 지금 오늘 기다리고 있을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홈스테이 분들은 어떤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엄청 핵인싸, 잘생기고 영어 잘하고 막 공부 잘하고 막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호스트 분들이 원하는 학생은 딱 하나, 예의 바른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죠. 영어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지? 내지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예의 바른 거지?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지은이 혹시 생각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게 영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빈이 혹시 뭐 생각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영어로 예의가 바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렵지? 야, 여러분들 정말 쉬운 솔루션을 드릴게요. 딱 3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는 please,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thank you,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sorry. 그 3마디만 딱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 못 갔어요. 일주일 전에. 남자만큼 배가 불러와요. 만삭이 되어가는데 해결책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팍 해서 했는데 화장실이 막혀버렸네. 준하가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하다. 더러운 얘기를 너에게 던져서 미안한데 어떻게 할 거야? 화장실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 이거 어떡하지? 그건 정답입니다. 근데 소리를 화장실에다 벽에다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호스트한테 가요. 일단 호스트한테 가. 좀 난감한 표정을 하고 가야겠죠. 웃으면서 가죠. 호스트, 왜 준아, what's wrong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스트 손을 잡아. 데리고 가. 데려가서 I'm sorry 이러면 끝이에요.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그런 게 여러분들 거기서 있으면서 배가 고파요. 뭔가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고 뒤에 플리즈만 붙이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김치찌개 플리즈 한다고 김치찌개를 주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서 여러분들 배고픈 게 해결이 됐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땡큐 하면 돼요. 그 정도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조금만 믿어주시고 저희의 경력을 믿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 저희 이제 전화로 주로 다 상담을 하시고 결정들을 하시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논의를 어떻게 믿고 내가 더 맞는 그래서 뭐 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까지 듣고 가시면 좀 많이 그것들이 해소가 되시는데 그 어떤 분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실장님은 아이를 이 캠프에 보내시겠나요? 저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보낸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스템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 호스트 분들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알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저희가 보낸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좀 믿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우리 유리 선생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처럼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해줄 거지만 친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6페이지에 또 여러분들을 제가 좀 곤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OT 자료집과 함께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걸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금시 수빈이 선생님 수빈이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시초문이죠. 나머지는 그게 뭐더라? 그런 게 있었나? 그렇죠.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그 OT 자료 받으셨던 거를 살펴보시면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읽어보시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hank you, please, sorry의 기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우리 친구들 하기 민망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굿모닝, 아빠한테 굿모닝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탑권이 영어 잘하잖아. 부모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한번 해봐, 알았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를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잘 먹었습니다. 상욱이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야? 저기 누구야? 효원이는 손든 줄 알았어. 머리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어렵나요? 쉽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끝입니다. Thank you for the meal까지 해도 되는데 Thank you for the meal 사실 좀 어색해요. Thank you. 너무 very tasty 또는 뭐 delicious는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delicious는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최상급 표현이라 그냥 tasty, it was so good 이런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 먹고 난 점심을 들어 싱크대로 가. 거기다 딱 놓으면 와 놀라실 거야. 아니 얘네들 뭐지? 근데 그걸 물을 틀어서 헹궈 다음에 외국은 설거지 안 합니다. 디시워시에 딱 꽂아. 그럼 이분들이 아마 쓰러져 계실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들이 왔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혹시 밥 먹고 자기 식기 다 싱크대에 넣죠? 넣죠?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러죠?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기 자리 정돈하고 그렇게 하죠? 집에 돌아오면 옷 이렇게 탈피하듯이 벗어놓고 그러지 않죠? 다 치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집에 놀러 가면 자신 있게 자기 방문 열어서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은 그게 안 돼요. 문이 안 열려요. 뭐가 뒤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정말 너무 이뻐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페이지부터 9페이지 넘어서 10페이지까지는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물은 잘 한번 읽어봐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포인트만 집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방은 23kg까지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럼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즈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 가방만 아니시면 되는데 요즘 뭐가 있냐면 기계로 짐을 보내는 거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너무 크면 그 기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28인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24, 28, 24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초대형이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니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걸려도 사람이 있는 데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준비를 해주시고, 겨울 거는 뭐가 있느냐, 옷들이 두껍기 때문에 짐을 싸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권장드리는 거는 어차피 날씨가 춥고 지금 다 아이비 투어 가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동부는 여러분들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거 장반은 무조건 입고 타고요. 안으로 최대한 많이 껴입어요. 레이어를 많이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복을 입는 게 중요해요. 내복.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 입을 수 있게, 뭐 외투를 막 2벌씩 보내고 그러시진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외투는 한 벌 최대한 두꺼운 거 하시고 나머지는 안으로 좀 끼워 입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공책과 필기구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칼하고 가위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화물에다가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걸 들고 타는 가방에 넣으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검색대에서 계속 걸려서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보조 배터리는 꼭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옷은 일주일 정도, 우리가 투어를 갔을 때 빨래를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빨래를 안 하고 사더라도 괜찮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일주일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고 옷은 최대한 두껍게 이렇게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현지에서는 드라이기를 다 쓰세요. 건조기를. 그래서 너무 고가의 옷이나 니트류의 옷을 보내시면 드라이를 한번 돌리면 이게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의 옷은 보내지 않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속옷과 양말도 일주일치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고, 선크림이나 그리고 좀 건조합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챕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를 해주시고, 아토피가 있다, 내가 좀 피부가 간지럽다, 좀 케어가 필요하다, 로션 이런 거 다 보내주셔야 되시고, 샴푸도 난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뭐 샴푸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챙겨주시면 되시는데 잘 잠그셔가지고 수화물에 꼭 넣어주셔야 되세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꼭 이 펌프가 들어가게끔 잠그신 다음에 클린팩 이런 걸로 한번 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수영복이랑 수영 래시가드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수영은 저희가 호텔에 가서도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챙겨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면 도구는 칫솔만 들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 있는 거 다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칫솔만 챙겨가시면 되시고, 수건 여벌로 2장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세요. 수건도 거기서 다 주실 겁니다. 수건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이제 아이다호 팀이었는데 호스트가 수건 써 하고서 이렇게 비치 타월 같은 거 큰 건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거 한 장으로 한 달을 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닦고 말리고 막 짜고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아빠랑 전화를 하는데 울면서 아빠 수건이 점점 젖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서 막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수건을 한 장만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가 팩트를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정을 시켜드리고 확인을 했더니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호스트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수건 한 장 주고선 그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한 장 가지고 제가 한 달 써야 되나? 근데 호스트한테 말하기 좀 그런데 유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끝.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디카 이런 경우에 사진을 찍는 거를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는 디카를 꼭 챙겨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핸드폰하고 연계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안경을 낀 친구는 우리 상욱이랑 동규랑 아윤이랑
안경을 찐 친구들은 안경 여벌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거기서 만들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손목 시계는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되시는데 스마트워치는 안 됩니다. 스마트워치는 파손 위험도 있고 분실 위험도 있어서 안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은 저희가 심지어 선생님이 팀적으로 가져갈 건데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어서 우리 친구들 몫으로 두통약, 지사제, 해열제, 타이레놀 이런 거 그리고 또 알약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루로 좀 부셔져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대신 약을 챙겨 주실 때는 복용법을 꼭 설명을 해주시거나 적어서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이 어디에 넣어주셨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짐을 싸실 때 여러분들 같이 싸시거나 예전에 제가 막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싸주시고 엎어놓고 네가 싸봐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너무 하드코어고 같이 싸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 우리 지금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좀 학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채원이 같이 좀 어린 친구들은 짐을 혼자 싸는 걸 어려워해요. 예전에 저기 2학년도 막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짐이 뭐가 어디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옷을 못 꺼내 있는 거예요. 제가 데려갔던 민혁이라고 있는데 일주일을 똑같은 옷을 입고 여름팀이었는데 수영장을 그 옷을 입고 가서 수영을 하고 다음날 그 옷을 입고 또 등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낯선 곳에 가면 애착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우산도 상비로 챙겨주시면 좋고 알람시계 혹시 우리 친구들 아침에 다 잘 일어나죠? 부모님이 일어나 그럼 바로 막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는 거 맞죠? 그죠? 네, 아는 사람 없죠? 네, 그렇지만 알람시계 챙겨주시고 알람시계를 넣어주실 때는 배터리를 꼭 분리를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짐에서 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아마 지금 좀 고민이 제일 많이 되고 계신 부분일 텐데 선물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크게 3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 가족목 대표로 하나, 학교 반 선생님 거 하나, 친구들 거 10에서 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선물에 대해서 좀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수빈이 어머니. 뭐 사셨어요? 저희 굿즈샵 있잖아요. 네. 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예전 이게 좀 네. 오, 좋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게 약간 저희가 선물 계보가 있는데 예전에는 하회탈 세트 같은 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한 벽면이 다 하회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합축선 한 집에 가면 부채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근데 숟가락 젓가락 거기서 쓰지를 않으세요. 네. 그러다가 좀 이제 그게 너무 그렇게 되니까 좀 넘어가서 한참 좀 유행을 했던 게 믹스 커피. 저희 앞에도 있지만 믹스 프렌치 카페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풍미가 느껴진다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그 제가 OT 때 말씀드렸더니 100개 드리를 보내신 거예요. 100개 드리. 통 크게.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100개 드리. 근데 그게 가루가 너무 많아버리면 마약류 그런 것 때문에 세관에서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넘어갔던 게 무슨 한복 모양의 비누도 있었고요. 누비 컵 받침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뭐 필통 이런 것들이었는데 딱 제가 그 월요일날 되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실 수 있는 제가 저희랑 아무 관계 없는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름이 K 헤리티지 몰인가 이렇게 바뀌었던데 그런 좀 전통적인 것들 팔아서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뭐 주로 살 수 있는 게 뭐 전통 탈이나 아니면 캔들 세트 그리고 컵받침 그리고 민화 달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민화로 돼 있는데 달력이세요. 그냥 걸어놓는 거 가격도 얼마 안 해요. 12,000원 정도.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호스트 부모님 뭐 애들 이런 거 상관없이 호스트 가족용으로 하나를 대표로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거는 똑같은 걸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고민이 반은 들죠. 두 분들이 만나서 너도 그거 받니? 나도 그거 받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실 필요 없이 똑같은 걸 사시고 우리 친구들 거는 학용품 좋습니다. 키링 이런 거 좋습니다. 립, 찹스틱 이런 것도 좋습니다. 예. 예전에 마이쮸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하이쮸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세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거 마이쮸 새콤달콤 이런 건 괜찮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년들은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으세요. 근데 10에서 10명 정도 반이 있기 때문에 아바피 다 살려고 그러면 그것도 2,000원씩만 해도 2만 원이세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멀티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색깔 나오는 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주시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수민이가 10개만 딱 샀는데 반에 갔더니 20명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가는 또 한국 친구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 받다 보면 아무도 안 받는 사람 없이 다 이렇게 골고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되면 잘해준 친구를 픽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모님들 뭐 보시면 이렇게 예쁜 한복 모양이나 이렇게 전통 문양의 카드 같은 게 있으세요. 거기 그런 걸 하나 구하셔가지고 안에다가 Thank you for having my son 또는 daughter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카드 이렇게 막 모아놓고 장식해놓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통놀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선물로 공기 이런 거 가져가도 좋고요. 윷놀이 이런 거 가져가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거 가져가면 뭐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냥 주면 이게 뭐 나무로 뭘 하라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심지어 저희 그 호스트 정말 오래 하신 집은 공기를 저희보다 잘해요. 막 던져서 뒤로 막 옆으로 던지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은 여러분들 한국 음식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막 저 서양 음식 너무 못 먹어요. 느끼한 거 못 먹어요 있나요? 저 김치 수민이 김치 못 먹으면 막 쓰러지는 거 그런가요? 김치라면? 김치 안 먹어? 좋네 그러면. 서양 음식은 뭐 먹어? 이슬만 먹는 거야? 뭐 먹어요? 수민이 뭐 좋아해? 마라탕. 저희 둘째도 2학년인데 마라탕을 거의 마라탕을 링거로 수혈하듯이 먹는데 죄송합니다. 마라탕은 먹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 한국 음식 그리울까봐 막 불닭을 좀 보내야겠다, 햇반을 보내야겠다, 김치를 보내야겠다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에 어느 정도 K푸드가 진출이 되어 있냐면 그냥 일반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살 수 있고 라면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 가면은 불고기를 팝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스트 가족하고 이렇게 문화 교류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짜파게티를 가서 끓여줬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기는 검정색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드렸더니 먹고 불을 뿜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 정도만. 나머지는 현지에서 다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간 김에 저희는 그쪽 음식을 먹어보고 그쪽 문화를 배워보는 거를 1번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국 음식이 그리운 친구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김치나 밥이나 3분 카레, 3분 짜장, 반찬들, 컵라면 이렇게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아이비 투어를 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한국 식당도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따가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십니다. 음식은 네. 준비 안 지켜주세요. 네, 음식은 세관에서도 걸리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셔서 그걸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보험.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보험 처리가 되는데 치과랑 안과는 안 되거든요. 근데 치과랑 안과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갈 거고요. 혹시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그 교정기 하는 친구들 있나요? 이번에 제가 없는 걸로 그래?
그 혹시 막 잘라서 먹고 그래야 되나? 그렇진 않고 혼자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하고 오케이.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은이. 자, 그래서 보험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면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기는 미국은 조금 접근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감기 걸리면 무조건 병원 가서 처방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병원 가면 왜 왔어? 가서 비타민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쉬어 그래요. 그래도 일단 저희는 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코로나로 죽는 인원이나 플루 걸려서 죽는 인원이랑 거의 비슷했대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서 저희가 심지어 진짜 2022년 오미크론 터졌을 때도 캠프를 갔었거든요. 그러나 그건 그쪽 사정이고 저희는 아프면 병원을 갈 겁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면 갈 거기 때문에 참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물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적응하는데 좀 부딪힐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참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한테. 자, 스마트폰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없는 친구는 없죠? 다 있죠? 채원이도 핸드폰 있나?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걷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투어 갈 때 다시 줄 거예요. 근데 투어에서도 밤에 잘 때는 다시 거둘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그냥 한국에 있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하고만 연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본인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딱 부모님한테만 연락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못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가지고 딱 첫날 1월 8일날 거기 도착하면 1월 8일이거든요. 거기도 시차 때문에 그날 밤에 제가 장담하는데 한 2시쯤 깰 겁니다. 가면서 막 차로 이동하고 막 하면서 막 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녁 먹고서 거의 쓰러질 거거든요. 그럼 새벽 2시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그때 핸드폰이 있으면 뭐예요? 핸드폰 열어가지고 우리 오빠들 오늘 뭐 했지? 막 이러면서 내 인스타에 누가 왔나 보고 팔로우 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새벽 5시가 됩니다. 밖이 밝아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부터 졸립습니다. 그럼 그때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미난 게 미국이 애플과 구글의 나라인데 와이파이가 느립니다. 인터넷이 느려요. 왜 그러냐면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그래요. 커버리지가 약해서 인터넷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엄마한테 카톡으로 엄마는 아침을 못 먹었어 만 보낸 거예요. 그 뒤에 늦게 일어났거든을 보냈는데 그게 와이파이가 끊겨서 안 갔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딱 보시고 아침을 못 먹었어? 어떻게 우리를 아침도 안 주는 집에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뒤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늦잠을 잤거든요. 뜨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좀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를 좀 믿고 맡겨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핸드폰 물론 이제 연락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겠지만 연락은 저희가 홈스테이 분들 연락처를 다 안내를 드려서 그쪽으로 전화를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통화가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연락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시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있으면 그 집에 전화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호스트가 전화를 안 시켜주면 어떡하냐, 선생님한테도 얘기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집이 통화가 필요하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호스트 부모님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럼 바로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시는데 어떤 저희가 부모님들도 계속 진언을 하시다 보니까 핸드폰을 2개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는 내라, 하나는 로밍해서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해라.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2023년 7월인가였는데 근데 우리 성현이가 너무 잘 지낸 거예요. 호스트가 너무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애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참 우리 부모님들도 계속 발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핸드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이 없으면 죽습니다. 없나요? 여기는 없나요? 저기 저 뉴질랜드 팀이 한 명 있던데 없나요? 괜찮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핸드폰 없이 한 달 딱 지내보면 내가 왜 핸드폰이 그렇게 목매였지? 라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재미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전까지 막 서로 재밌게 얘기하고 놀다가 그 투어 갈 때 공항에서 핸드폰 주면 애들이 말이 싹 없어집니다. 그 지들끼리 DM으로 얘기해요. DM 바로 옆에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와이파이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어 때도 로밍은 우리 부모님들 안 해주시면 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핫스팟을 열어서 필요할 때는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전혀 로밍 같은 건 해주실 필요 없고 현지에서 유심을 구매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생각. 근데 그런 게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다원이라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쉬웠대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 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안 나와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어떤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찰이 출동합니다. 애가 학대를 당했는지 실종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저는 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게 꼭 정말 그겁니다. 그러면 디카를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카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디카도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요즘 또 옛날 디카 사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약간 감성 있는 사진을 위해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디카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호스트 가족하고 지내면서는 호스트 가족들이 뭐 패드도 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를 받았다고 예 하면서 그 설정 한국말로 다 바꿔가지고 한국말 내 것처럼 쓰고 유튜브 구독 다 해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교류용으로 활용을 할지언정 그러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저희 캠프가 진행이 되면 사진이랑 일기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 카페 주소를 우리 친구들과 캠프 중에는 공유해 주시지 않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를 해버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막 그러면 왜 제 구력 사진을 올렸냐, 앞머리가 덜 말렸는데 어떡하냐, 막 초상권이 있는데 어떡하냐, 왜 일기에 자꾸 MSG를 치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용돈은 주당 100불 정도를 준비를 해서 4,400불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400불 하니까 58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400불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현지에서는 사실 용돈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액티비티 갔을 때 음료수 사 먹거나 간식 사 먹거나가 전부이고요. 부모님들, 친구들 자기 선물 그게 전부세요. 그래서 특히나 투어를 가기 때문에 투어 가기 전에 저희가 150에서 200불 정도를 남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각 대학들 가면은 기프트샵에서 살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모아놨다가 그때 폭발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조금 더 보내주셔도 되시고 이제 또 간다 그러면 조부모님이나 친지들이 막 용돈 막 주실 거거든요. 다 끌어모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돈은 저희 인솔 선생님이 도착해서 다음날 첫 등교 때 거둘 거세요. 그래서 용돈을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인솔자가 공항에서 걷지 않을 거고요. 분실 위험도 있고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거들지 않고 도착해서 거둘 거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친구들이 알아야 되고 봉투에도 이름과 함께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10불짜리로 준비를 권장을 드렸는데 그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큰 금액으로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럼 자유롭게 또는 아버님 어머님 출장 갔다가 남으셨던 게 있다 그런 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뭐 생긴 비상금들이 있다 그것마저도 우리 선생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진화를 하셔가지고 400불은 내고 800불은 지니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분실의 위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요즘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트래블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만들어 주셔서 그쪽에서 결제하는 거를 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여름에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신규로 열었을 때는 막 그쪽에서 앱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 물론 이제 미국 자체도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가 조금 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현금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용돈은 액티비티 큰 거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쓰고 잔돈이랑 영수증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네. 400불 정도만 되면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더 하셔도 상관없지만 400불이 권장입니다. 자 그리고 전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홈스테이의 배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홈스테이 부모님들 연락처를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홈스테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정안은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굳이 이 바쁜 토요일에 황금 토요일에 21일에 오시라고 한 게 이렇게 직접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거나 이런 친구들인거를 것까지 다 합쳐서 배정을 완료를 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매칭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날아가면서 봤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 OT 때 봤을 때는 되게 활발하게 봤는데 또 되게 좀 조용하고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집으로 바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을 최대한 높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 도착을 완료해서 그 집에 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댁으로 1월 9일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연락드려서 요런 댁에 배정이 됐습니다를 안내를 드리고 요 번호로 요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점심시간 때쯤이시고요. 그때 맞춰서 전화를 주시는데 그쪽 분들 핸드폰 번호를 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그때가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바로 연결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외식을 한다든지.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연결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그 다음날 그 시간대 혹은 그 다음날 부모님이 통화하시기 편한 시간 그거를 잡아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당일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화는 얼마든지 해주시면 되시는데 매일 전화를 해주시는 거는 안 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권장을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적응 잘해서 잘 지내면 빨리 끊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하시고 또 혹은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난 너가 가 있는 동안 전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막 다 친구들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화가 난 버림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시고요. 전화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그 외국 사람한테 전화할 때 받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다 영어 다 잘하시겠지만 근데 재미난 게 그냥 전화해서 헬로우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하고 바꿔주실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오케이 하고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누구's mother from Korea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어떤 일도 있냐면 이제 그쪽도 예전에는 그쪽에서 한국으로 전화 주신 일이 잘 없었는데 아이폰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전화를 그쪽에서 하게끔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잘 명심 전화하고 싶으면 인조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호스트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 스팸 전화가 온 거예요. 주연이라고 공교롭게 정말 공교로운 타이밍이었는데 도착하고 다음날 어머니가 저한테 놀래서 전화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연이가 괴한들한테 잡혀있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그럴 일이 없는데 하지만 너무 당황해 하시니까 혹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폰은 뒷자리 네번호가 같으면 그 저장된 이름으로 뜬대요. 그래서 주연이 번호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머니 지금 거기 잘 시간인데 그 괴한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주연이 빨리 저 목숨 위협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얘기하던가요? 그런데 한국말로 영어를 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 스팸이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팸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뭐 혹시 나 지금 막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고 그런 친구 있나요? 걱정되고 채원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채원이 제일 어린 친구인데 4학년. 수빈이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다 괜찮을 것 같지? 누구야 저기 주혜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엄마 생각 별로 안 날 겁니다. 자, 아빠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친구들이 보고 싶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런데 도착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3일이 제일 힘들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시차 적응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첫 3일이 제일 힘들 건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막 평소에 별로 안 보고 싶었던 동생도 막 보고 싶고 막 맨날 괴롭히던 오빠도 보고 싶고 막 그럽니다. 그럼 눈물이 막 왈칵왈칵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전화를 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채원이가 4학년인데 2학년짜리가 지난 1월에 갔었는데 OT 때까지 정말 해맑게 잘 지냈어요. 근데 공항 출국하는 날 공항 도착하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내내 울더니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울고 갔은 내내 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 제가 딱 저희한테 3일만 내지는 5일만 좀 주시면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네 하시고는 매일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결국에 오기 싫다고 울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은 친구였던 걸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시면 분명히 적응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혹시라도 이제 투어 가서나 뭐 충전이 필요하면 충전기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앞에 돼지코라고 그래요. 미국은 110V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된 거를 꼽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소 가니까 여행용이랑 그런 거 다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해서 가주시면 되십니다. 자, 혹시 보험, 뭐 핸드폰, 용돈, 전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괜찮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를 볼게요. 자,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얗죠? 원래 여기가 까매야 되는데 하얗습니다. 수빈이 선생님 떠왔어요. 야, 훌륭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엄청 잘한 거야.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안 쓴 친구들도 당황할 필요 없고요. 자, 1월 8일에 올 때까지 써오면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서양 음식이 있어요. 저는 피자를 좋아합니다. I like pizza. I like 치즈 토핑. 적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진짜로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매번 OT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적어요. 꼭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도 이래요. 선생님 적어왔는데 안 주시던데 그래서 보여드렸어? 아니요. 안 보여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텔레파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쓴 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왜 자꾸 여러분들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첫날 딱 도착해서 적응 반가워 막 이러고 이렇게 막 하면은 되는데 2, 3일이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책도 만들어서 왔어요. 펌북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스트 가족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인터뷰도 하고 뭐 좋아하는 레시피도 알아보고 뭐 집 모양도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것도 해놨어요. 그런 거에 일환이에요. 요거 딱 보여주시면 호스트가 읽어보시고 너는 여기서 왔고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고 동생은 나한테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여기 적고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서양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좋아하는 거 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스파게티, 뭐 햄버거, 피자 그게 다예요 사실. 그쪽에서 드시는 게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뭐 치킨,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멕시칸 음식도 있고 뭐 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소개는 꼭 좀 적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부모님들께는 부담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굳이 꼭 그렇게 적어주시지는 않으셔도 되시고요. 자, 17페이지 홈스테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막 홈스테이 누구 만나야 되나 막 어떻게 지금 제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질문드려볼게요. 어떤 호스트가 좋은 호스트일까요? 대부분 우리 호스트 부모님들 그 선호사항에 적어주시는 게 음식 잘 챙겨주고 대화 많이 해주고 그게 1번이에요 거의.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좋은 호스트라는 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홈스테이는 복불복이다. 복불복이지 않아요. 그거를 잘 매칭을 못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채원이가 들어간 집에서 너무 채원이가 잘 지내는데 아윤이가 그 집 들어가서 못 지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좋은 홈스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의 바르게. 지금 우리 호스트들은 여러분들이 오기를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그리고 제일 신기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귀한 아이들을 생면부지 나 한 번도 보지 않은 나를 믿고 여기까지 보내셨지? 내가 진짜 잘 챙겨야겠다. 진짜 우리 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5성급 호텔에 룸서비스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패밀리,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이 데려가는 거예요. 가족이면 뭐예요?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잘 지내고 서로 그런 것들 예의 바르게 하고 한 친구 서연이라고 있는데 2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도 계속 그 호스트랑 페이스타임하고 연락하면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는데 얘가 영어를 원어민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호스트 부모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수빈이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은 이름 불러도 되는데 물어보면 돼요. How can I call you? How can I call you? What can I call you? 라고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면서. 근데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그 한마디를 못해서 다 앞에 호칭 생략하고 can I please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물어보면 돼요. 첫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왜를 지으면 여러분의 그 미국 생활이 정말 편해질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안 해주지?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왜 이렇게 짜지? 이 생각을 버리시면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명심을 해주시고 홈스테이는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오늘 저기 설문지에도 저희가 늘 여쭤보지만 1순위를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꼭 기록을 해주시고 저희가 100% 다 맞춰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1순위를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맞춰서 해주시고 각자가 다 각자마다의 장점이 있으세요. 또래 있는 집 여러분들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데 또래 있는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쪽 애가 대장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래인데 영어도 잘 못해. 만만하거든요. 야, 너 이거 좀 가져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면 싸웁니다. 못하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동생이 있는 집은 또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와가지고 계속 귀찮게 해요. 그리고 막 그 캐리어 열어가지고 막 꺼내보고 이런 일도 생겨요. 그 오빠 저 손 위가 있으면 어떠냐? 별로 신경을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그냥 바쁘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 다니는 시간이니까. 단점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장점은 또래 있으면 조금 더 대화도 높이가 맞을 거고 동생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말 걸어주니까 말이 더 늘고 오빠 있으면 또
좀 손위가 있으면 손위가 있는 대로 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애들 끌어줄 거고. 그럼 자녀는 없는 집도 있을 수가 있으세요. 자녀 없는 집들 되게 많이 싫어하시는데 저는 사실 만족도가 제일 높은 집은 자녀 없는 집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 애들한테만 온전히 신경을 써주시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그거는 각자의 선호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이렇게 18에서 19페이지는 다 읽어봐 주시면 되시는데 혹시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 미국 그 가정 화장실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상욱이나 뭐 동규 화장실은 못 봐서? 미국을 갔던 건 아닌가? 오케이. 혹시 미국 가정 화장실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미국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가장 처음 다가오는 문화 충격이 뭔지 아세요? 열고 들어가면 개수구멍이 없습니다. 카페트로 돼 있어요. 혹은 장판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어디서 샤워를 하는 거야? 하고서 보면은 샤워 부스가 있거나 배스톱이라고 해서 욕조가 있는데 샤워 부스는 좀 그래도 쉽잖아요. 들어가서 문 닫고 샤워하면 되는데 이 욕조는 어떡하지? 하고 보면은 샤워 커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욕조 안에 딱 들어가서 샤워 커튼을 싹 치고 샤워를 하면 돼요. 자,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샤워, 남학생들은 매일 샤워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걸 아니 저희 애들이 그렇게 안 씻어요. 그래서 그럴 건데 혹시 여학생들은 자기가 20분 이상 샤워를 한다. 있나요? 다 20분 아닌가요? 수빈이 20분 이상 하세요? 몇 분 정도예요? 10분? 30분? 30분 깁니다. 20분까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가 좋으세요. 왜냐면 진짜 재미난 거예요. 서쪽 그 미국 서부가 물이 되게 귀해요. 가뭄까지는 아닌데 물이 좀 귀해요. 그래도 아이다호 쪽은 뭐 그 눈도 오고 그래서 좀 그런데 그리고 이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30분씩 막 해버리면 아니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 5시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샤워 1시간 근데 1시간 너무 길어요. 그래도 30분 막 하고서 뭐 고데기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나이 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게 저걸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샤워를 막 이게 열심히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서 영어를 너무 많이 썼더니 혀가 아프네. 뭐 이러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물이 닫혀서 상우가 어떻게 할래? 소리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어머니가 상욱이 널 구해주셨다. 주의 어머니께서 정답이에요. 근데 소리하고 닦으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뭔가 생기면 머리 지어도 어떡하지 하고 못 나오고 있어요. 그 화장실에서. 그럼 밖에서 오실 때가 왜 그래? 상무가 괜찮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변기 데리고 와서 소리하면 돼요. 닦으면 돼요. 말르면 돼요. 우리 친구들, 여학생들 머리 길잖아요. 수채구멍 막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카락 치우면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지금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아침 다 차려주시죠? 미국은 아침은 본인이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뭐가 있냐면 팬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먹을 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뭐 아닌 집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Help yourself라고. 알아서 꺼내 먹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 못해요. 냉장고 알아서 꺼내 먹어. 못 꺼내 먹어. 막 이렇게 싹 열어보다가 조금씩 막 닫고서 막 안 열어본 것처럼 하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열어서 대신에 물어보세요. 못 먹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먹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can I? 물어보면 돼요. 팬트리에서도 과자가 있어요. 꺼내 먹으면 돼요. 근데 명심해야 되는 거 하나. 음식을 방에 가져가서 먹지 않습니다. 음식은 항상 부엌 아니면 거실 아니면 식탁에서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밤에 출출하다고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누워서 하나씩 꺼내 먹고 그럼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거의 다 애완동물들이 있어서 애완동물들이 막 그걸 주워 먹기도 하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거를 명심을 해줘야 되고 아침은 여러분 대부분 시리얼이에요. 뭐 아침 안 먹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리얼 이렇게 해서 먹고 가면 되고요. 오트밀은 좀 뭐 호불호가 강한 시리얼이다 보니까 안 먹으면 뭐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시리얼이 있기 때문에 다 한 번씩 꺼내서 조금씩 먹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점심을
점심을 싸주실 거예요. 예, 아니면 학교에서 한런치가 나온 날도 있고 그러면 싸주시는 거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데 대부분 샌드위치예요. 예, 혹은 전날 먹었던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시켜서 먹었어요. 피자가 좀 남았어요.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좀 남았어요. 그걸 다음날 점심에 싸주시는 게 미국 문화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엄마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어제 먹다 남은 피자 먹었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재미난 게 있냐? 미국은 여러분들 냉동 음식이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쇼핑 우리는 뭐 조금 나가면 이마트 있고 뭐 홈플러스 있고 뭐 다 동네 마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미국은 한 50분 정도 차 타고 코스트코 가도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와야 돼요. 네, 대용량으로. 그렇다 보니까 냉동 음식이 정말 많으세요. 그게 냉동 음식이 정말 발달돼 있어요. 근데 냉동 음식을 가져와서 돌려서 먹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 어떻게 우리 귀한 애가 거기 갔는데 냉동 음식을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문화적인 차이를 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요리를 할 때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얼려놓고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있고 밖에 냉동용 냉장고가 따로 있는 집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점심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싸주셨는데 좀 맛이 안 맞아 나한테 탔거나 너 좋아하지 않는 샌드위치가 나왔어. 특히 치즈가 그렇거든요. 치즈가 좀 견디기 힘든 치즈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기하면 돼. 그냥 근데 이제 저 이거 저 마음에 안 든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그거 고민한 거잖아. 탐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지? 그냥 it's not my favorite 그러시면 돼요. I don't like it 이건 아니에요. I don't like it은 나 그거 싫어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영어 인터뷰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못 알아들으면 sorry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what 그래요. what 그건 뭐 이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 때 sorry, can you tell me again? Can you speak slowly? 뭐 이렇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는 it's not my favorite 하면 오 알겠어.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딸기잼 샌드위치를 해주셨는데 그냥 먹고 괜찮은데 그랬으면 일주일 내내 딸기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구나. 할 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면 돼요. 딸기잼 말고 저는 피넛버터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저녁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서양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조금씩 가져다가 먹어보고 입에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미국 음식이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데 선입견을 드릴까봐 얘기를 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짜요. 굉장히 짜요. 그래서 짜니까 이분들이 콜라 이런 거 마시다 보니까 어떤 분 막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이 있으신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거기서 막 피자 먹고 콜라 먹고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얼굴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인천에 도착했는데 부모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굶어서 이렇게 돼서 오는 것보다 차라리 쪄오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음식은 그래서 근데 한 번에 막 이만큼 가져와서 내가 먹으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조금씩 먹어보고 마음에 드는 걸 찾으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음식은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홈스테이, 빨래. 여러분들 빨래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막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빨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빨래는 보통 어떻게 하냐?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린 친구들 있는 집은 대체로 빨래 넣는 빨래 바구니를 정해주시고 거기다 넣으라 그러세요. 혹은 걷어가세요. 그러면 빨래를 다 해서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 좀 큰 애들, 큰 친구들 있는 집은 너 편할 때 와서 해. 모아가지고 여기서 하면 돼 해서 워싱머신 쓰는 방법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빨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래? 이런 거야. 효원이 어떻게 해? 여쭤보면 돼. 간단해. 미안해. 여쭤보면 돼요. 그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호스트한테 물어보기 좀 민망하다? 이거 유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홈스테이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홈스테이 패밀리를 비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돼 있죠. 이거 간단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니네 부모님은 뭐 벤츠를 타니 뭐 독삼사가 어쩌고 뭐 그런 얘기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호스트 부모님도 어떤 집은 2층인 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다호의 심지어 어떤 집은 방이 15개 있는 집까지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집은 정말 허벌판에 그 집만 딱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어제 7번째 방에서 잤더니 등이중백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앞에 와서. 아셨죠? 여름에는 특히나 막 수영장 있는 집에 대한 되게 호불호가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이랑 뭐 수영장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런 거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되게 일찍 잡니다. 일찍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6만 돼도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막 다 자정돼서 잘 모르잖아요.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미국은 9시면 자요. 그리고서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돌아와서 2주 동안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 새벽에 눈 떠서 막 할 거 없으니까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데 딱 2주 시차 적응되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래서 그거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호스트 부모님들이 교육적으로 원래 그 여러분들 나가서 식사 이런 거 호스트 부모님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제를 너네가 한번 해봐 해서 직접 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외 그리고 역시 혹시 드림 렌즈 끼는 친구들이 있나요? 렌즈 없나요? 있어요. 가져갈 거예요, 형님. 렌즈 이런 것들은 잘 챙겨가야 되고 그 액 이런 걸 다 수화물로 넣어주셔야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렌즈가 이거 싱크대로 빠진 적도 한 번 있었고 부주의해서 그걸 이렇게 렌즈통을 올려놨더니 그 집 멍멍이가 새로운 장난감인가 보다 그러고 막 씹어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렌즈는 꼭 여러분들 그 호스트 집에서 챙겨야 되는 중요한 물건들은 그냥 안 보이게 넣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친구들 뭐가 있냐면 그 짐을 이제 호스트 방에 가면 이 서랍, 이 장롱은 너가 쓰면 돼 하고 지정을 해주실 건데 대부분 그거를 캐리어를 안 풀고 캐리어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정해주시는 걸 쓰는 게 제일 추천. 그렇게 쓰다가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막 노출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자크 잠가서 위로 나누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캠프 생활 소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 자, 우리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랑 똑같아요. 딱 유학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자 이제 학년에 맞게 배정이 될 거고요. 현지 학생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 학교에는 현지 학생들만 있는 학교입니다. 외국 학생들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짝지를 다 지어줄 거예요. 버디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짝지를 다 지어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지만 그 친구들도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완전히 와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야 돼서 무슨 개인 교사처럼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과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버디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바꾸고 좀 더 좀 성향이 맞는 친구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딱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현지 가서는 영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대부분 다 영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온전히 수업을 다 따라갈 수는 없으세요. 그게 유학과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 계속 영어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또래 친구들하고 지금 뭐 한국에서 영어 배워도 영어 학원 다니고 해도 다 뭐 원어민 선생님이지 또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걔네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여학생들은 주로 누가 잘생겼지 않니? 쟤네랑 사겨 이런 얘기예요. 남자애들은 뭐 다른 거 없지. 야 가자 이거예요. 렛츠고 뭐 그래서 가서 노는 거지 몸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같이 간 한국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한국말 하자는 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워싱턴의 학교였는데 우리 그 중2 여학생들이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꿍ጭ꿍ጭ 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종 치는 소리 들리니까 에이 이렇게 된 거 모험이나 떠나자 그래가지고 교실로 안 돌아가고 그 학교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 이제 무슨 창고 같은 거였는데 안에서는 안 열리는 창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못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1시간 가까이를. 그러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막 진짜 경찰을 콜하기 바로 직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뒤집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무단으로 여러분들 진짜 명심해야 돼요. 미국은 굉장히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총기. 미국이 총기가 자유가 되어 있는 이유가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경찰한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도착합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집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자유를 해놨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위험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놓고 보면 그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네. 인종차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동부 넘어가서 뉴욕 같은 데가 좀 있어요. 길거리에 흑인들이 그렇게 동양인들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차별받으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무단으로 학교 교실을 탈출을 한다든지 어딜 돌아다닌다든지 홈스테이 생활하면서도 뭐 내가 저기 길 건너 편의점을 한번 다녀 없어요. 편의점 없어요. 여러분들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호스트 가족들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학교 생활은 그렇게 해서 수업을 잘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안 여러분들 미국 수학 그거 애들 친구들 또래 애들 하는 거 한번 봐보면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세 자릿수 곱하기 저 계산기 없이 하잖아요. 막 애들 다 쓰러져요. 와 너 천재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영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읽어서 못 풀어요. 엄청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해야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뭐 역사 이런 거 어려워요. 과학 이런 거 어렵고 단어들 어렵고 그런데 수학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남학생들 제가 보니까 아주 그 마일드해 보이네.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주먹 인사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막 몸에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안 되고 여학생들은 화장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미국은 같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준비물 해서 빠뜨린 게 있는데 방환하랑 방수가 되는 방환하랑 방수 바지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다호 쪽은 눈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럴 때 밖에 나가려면 방환화를 꼭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환화를 꼭 준비를 해주시고 그거는 동부 갔을 때도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방환화 그리고 방수 바지 이렇게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학교 생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이런 거 걱정이 됩니다. 없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숙제책 얘기를 했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해주고 거기 영어 일기도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4, 25,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 캠프 참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여러분들 이거는 OT 자료집 중에서 아까 출도착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10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거기 24페이지 제일 위에 탑거나 뭐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칠 부분만. 어떤 일이라도 인수위에서 문제돼요. 그렇죠. 계속 얘기 나오죠. 인소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족 일정이 우선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호스트 가족들하고 주말에 호스트 가족이 우리 친구 데리고 어디를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가 좀 싫어요. 유니버시티 저 애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똑같잖아요. 집에 부모님 일정이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부모님과 인솔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집안일 도와드리는 것도 일반적이세요. 그래서 각자 집 방 자고 일어난 걸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리수거를 이렇게 좀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집에서도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태희라고 가가지고 그 호스트 댁이 목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 교회를 이렇게 직접 막 지으셨는데 그거를 막 드릴총 갖고 가서 같이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애는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운 애도 아닌데 그걸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돼서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그 외에 집안일들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액티비티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겨울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아카데믹한 거 즐기고 그래도 저희가 섭섭지 않게 들어가 있으니까 즐기면 되고요. 자, 그래서 2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절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친구는 없어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좀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서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더 뭐 추가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에 아윤이가 한번 읽어줄까? 그 영어 부분만 제일 위에 자신 있게 항상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 am sorry. 그렇죠. 발음 좋아. 훌륭해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Please, thank you, sorry만 기억하면 미국 생활이 정말 편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기내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무거운 짐을 혹시 들고 타는 가방을 위로 올렸는데 내가 그걸 꺼내고 싶은데 내 힘이 모자란 것 같다. 절대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인솔 선생님을 찾거나 인솔 선생님 멀리 있으면 승무원께 부탁하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막 꺼내다가 앞사람 머리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큰일이 생기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6페이지에 보시면 호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아이비 투어를 갈 거기 때문에 아이비 투어에서는 여러분들 캠프 생활할 때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캠프하는 지역은 제가 정말 안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투어하는 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는 호텔에 누가 와서 투숙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지난 그 아이비 투어 때 거기서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애들은 막 문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밤에 새벽에 애들이 막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고 절대 무단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한 분이 가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이 계시고 거기 우리 대표님도 가시고 뭐 거기 가이드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사람이 다 있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나마 지금 제가 봤을 때 막 그럴 친구들이 없어 보이는데 고등학생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막 놀고 그래요. 새벽에 뭐 그래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꼭 명심해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국 조치 사유 보시면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적혀 있는데 혹시 지금 없죠? 담배 피고 있는 친구 없죠? 실제로 그 저희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전자담배를 가져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간 그 변기 저기 안에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저희가 가방을 이렇게 뒤지거나 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좀 보이면 저희가 뒤지지는 않고 우리 친구가 열어서 직접 물건을 꺼내는 형식으로 확인할 거라는 거를 제가 미리 좀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는 절대로 피지 않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거는 자유롭게 사는데 여러분들 선물 살 때 너무 무거운 걸 사면 안 돼요. 그리고 너프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는. 근데 너프건 이렇게 총 모양이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무슨 뮤지엄 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엄청 무거운 막 말발굽 막 이런 거 사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들고 다니기 힘들고 무거워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거는 사지 않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약서는 잘 읽어보시고 가시기 전에 꼭 제출을 해주고 가시면 되시고요. 이 내용을 지켜주신다고 서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탤런트 쇼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3주 4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고생해주신 분들을 위해 3분에서 4분 좀 민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근데 뭐 없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감사 편지 읽어도 돼요.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승리라고 여학생인데 불름길을 하겠대요. 나가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걸려서 2번 만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또 하라고 그랬는데 걸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 상관없죠. 우리는 지금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팝송은 만약에 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팝송은 가사를 굉장히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학교들이 크리스천 학교다 보니까 좀 욕설적인 내용이니까 좀 선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차라리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노래를 부를 친구들은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사진은 일정이 있는 날은 매일 올라갈 거고요. 주말같이 일정이 없을 때는 올라가지 않고 일기는 주말 전에 한 번, 주말 후에 한 번 이렇게 2번이 게시가 될 거라서 저희가 이제 첫 사진이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들께 문자로 주소를 다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럼 네이버 계정이 있으시면 다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거라 가입을 해주시고요. 닉네임은 꼭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누구 맘, 누구 데드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가을의 아침 이런 거 써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칭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됩니다.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꼭 그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면 선생님들이 사진 진짜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앨범을 다 아바피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진을 정말 찍기 싫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수신호를 정해가지고 혹시라도 네가 위험이 있거나 잘 못 지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찍어라 뭐 이런 수신호를 만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뭐 알아서 그렇게 하셔도 되시는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 특히나 머리 잘 안 말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사진 안 찍고 싶어하거나 막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다원이라는 친구가 인솔 선생님한테 그 사진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인솔 선생님 사진만 찍으러 오면 이러고 찍는 거야. 막 웃으면서 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런 것들은 인솔 선생님께 맡겨주시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비 투어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비 투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캠프를 서부에서 마치면은 비행기를 타고 동부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는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해서 바로 잘 거라 제가 뭐 방배정 이런 걸 따로 안내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차를 타고 또 보스턴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이제 첫날 하버드랑 MIT 일정을 마치고 나고 호텔에 입실을 하면 그때 제가 방 번호랑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다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연락은 와이파이 카톡으로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호텔 번호도 안내를 드리긴 할 거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카톡으로 그렇게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첫날 이제 하버드, MIT 그 다음날 뭐 프린스턴, 유펜 가고 마지막에 뉴욕에 이제 시티 투어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비 투어는 여러분들 좀 추울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차를 굉장히 많이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가이드 선생님이랑 뭐 다 인도 선생님이랑 좋게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재학생들 간담회 하는 학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학교들 직접 가보게 되면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정말 그 학교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거기 이제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여기 이제 진짜 인류 학교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의미 있게 잘 경험하고 기프트샵까지 선물도 잘 사오면 되고 뉴욕 시티 투어 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타임스퀘어 이런 데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막 와서 막 사진 찍어준다고 그러고 막 뭐 이상하게 말 걸고 뭐 CD 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멀리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커버를 해주고 하실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그거 막 그거 정신 팔려서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주니까 각자 사진 찍다가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아이비 투어는 그것만 꼭 명심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학교 복장은 학교 복장은 자유복장입니다. 추리닝만 안 입으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입어주시면 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아니, 각자 홈스테이로 갔다가 네. 투어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네. 각자 어디로 모이는 거 그런 건 이제 호스트들 다 알아서 라이드는 여러분 호스트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일절 우리 친구들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홈스테이 네. 가정 일정들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호스트 집에서요. 네, 주말에. 주말에는 지금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기가 진행 중이라서 막 어디를 매주 가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생일 파티에 가기도 하고 뭐 쇼핑도 가고 뭐 그러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말에 지내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 호스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Can I? 하고. 근데 그거 좀 말하기 쑥스러워요. 그럼 윤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네, 영어요. 홈스테이 집에 각자 한 명씩 들어가는 한 명 또는 두 명이세요. 두 명. 예, 한 명 또는 두 명이시고 그래서 혼자 꼭 배정을 원하시면 그거를 꼭 저희한테 적어주시되 혼자 꼭 배정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형님. 기본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되는지 아니면 부츠 같은 거 부츠를 그러니까 눈이 오는 날에는 부츠를 신어야 되세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운동화랑 방하나를 둘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그 우리 저기 유리 선생님 잠깐 여기 일어나셔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친구들 데려가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말 잘 듣고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고. 자, 그러시면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도 1시간 37분이네요. 그래서 조심히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출국 날까지 아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감 예방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아프시지 않게 다치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1월 8일에 인천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여권 제출해 주시고 사진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공항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시고 설문지랑 서약서 제출해 주시고 귀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영상 종료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